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파입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처음으로 스마트폰 체험단에 당첨이 됐어요. 최근 바로 화제가 되고 있는 LG 윙입니다. 첫인상은 생각보다 얇아서 놀랐어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엄청나게 무거워서 놀랐어요. 그리고 이걸 손에 쥐자마자 그 피처폰 시절의 폴더폰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감성이 떠올랐는데, 이 스위블이 진짜 중독이 돼요. 굳이 안 돌려도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계속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일단 하드웨어 명가답게 하드웨어 완성도는 상당히 좋아요. 유격이나 흔들림도 거의 없고, 마치 댐퍼가 달린 것처럼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바로 스위블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스위블 했을 때 이 디스플레이 후면에 여기 처리가 정말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컨 스크린에 기스 나는 걸 방지하려고 많이 신경 쓴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액정 2개 각각 들어간 디스플레이는 메인 스크린의 경우에는 6.8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했고요. 해상도는 FHD 플러스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세컨 스크린의 경우 3.9인치 OLED고요. 해상도는 세로가 1080p예요. 근데 가로가 조금 짧아가지고 1대1에 가까운 비율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외관상 좀 특이한 점은 디스플레이에 노치나 카메라 펀치홀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다는 게 장점인데, 이 LG 윙 같은 경우에는 컨셉 자체가 약간 기계적 하드웨어를 강조를 했는지 요번에 전면 카메라를 팝업 카메라 형식으로 넣어놨어요. 이게 국내에서는 잘 안 쓰던 방식인데 이번에 채용을 했더라고요. 약간 기계 덕후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오면 아무래도 좀 파손이나 이런 게 좀 걱정되는데, 이렇게 던져서 낙하 시에는 자동으로 얘가 들어가요. 근데 뭐 이렇게 막 흔들고 이렇게 해도 얘가 들어가진 않는데,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들어간다는 거.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광각, 일반 카메라가 각각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특이한 점은 카메라를 이렇게 스위블 모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짐벌 카메라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이거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아요. 이 짐벌 모드는 진짜 괜찮아서 제가 이 숙제랑 상관없이 추후에 따로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LG 윙의 기본 스펙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765G를 AP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8기가 램을 채용을 했어요. 현세대 최고 사양의 스냅드래곤 865 시리즈가 들어가지 못한 건 좀 아쉽긴 하지만, 765G 같은 경우에도 7 시리즈 최고 라인업이고 퀄컴에서 꽤나 상위 라인업 제품이거든요.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3D 게임이나 이런 것도 크게 문제 없이 가동이 가능하고요. 게임이나 뭐 깨똑, 게임이나 유튜브 이런 멀티태스킹 작업에도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일반적인 사용 용도로는 765G도 상당히 오버스펙이라는 점. 물론 더 상위 세대 AP가 들어갔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러면 가격적으로 100만원 초반에 맞추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스냅드래곤 765G 같은 경우에 7나노 공정 제품이고요. 거기에 5G 모듈도 같이 탑재가 되어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사양이고 장시간 동안 네트워크에 접속해야 되는 MMORPG 게임들을 즐겨도 발열이 그렇게 심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스위블 액정이다 보니까 액정에서 발산하는 열들을 뒤로 방출하기가 좋아서 발열이 심하지 않아 가지고 게임할 때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뭐 기기 외관이나 스펙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실제로 제가 5일 동안 사용했던 실사용 후기를 좀 들려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뭐 다른 유튜버들이나 다른 블로거들의 반응을 좀 보니까 이 스윕을 했을 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개인적인 느낌은 이 스윕을 했을 때 반응 속도가 느리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액정들이 있는 펌팩터 제품도 이 정도의 딜레이는 가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느리다는 느낌이 받는 게 애니메이션 좀 과도하게 사용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애니메이션 프레임수를 좀 줄이면은 좀 더 빠릿하게, 좀 더 빠른 전환이 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게 줄이다 보면은 부드럽게 전환하는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마 LG는 약간 부드러운 전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블 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있다가 이제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스위블 홈으로 바뀌어요. 처음에 가장 걱정했던 거는 약간 UI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갖고 일부 지원하는 앱만 여기서 사용이 가능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완전 기우였고요. UI가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이거를 이렇게 위로 열면은 이렇게 앱 서랍이 그냥 열리거든요. 여기서 그냥 앱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은 그냥 스마트폰 2대를 사용하는 느낌이, 액정이 큰 스마트폰 하나랑 액정이 좀 이상한 스마트폰 하나랑, 각각 화면에서 앱을 따로 실행이 가능하고, 홈 버튼이나 뒤로 가기 버튼도 각각 화면에 따로 지원이 돼요. 그래서 각각 별개의 스마트폰처럼 사용이 돼서 유튜브를 보면서 카톡을 한다든지 게임을 하면서 인스타를 본다든지, 진짜 이어지 타기에는 최강의 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위블로 돌리면 단점 중에 하나가 옆에 있는 음량이나 전원 버튼이나 이런 거 누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내리면은 보조 액정에서 쉽게
음량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여기 그립락 버튼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누르면은 이 아래쪽에서는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고 디지털 손도끼처럼 마구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크린에서 키보드를 호출하면은 세컨드 스크린에서 풀 화면으로 나오고요. 세컨드 스크린에서 키보드를 호출을 하면은 3분의 2 크기로 나와요. 생각보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처리가 돼 있어갖고 그래서 사용하면서 의외로 편리한데?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이렇게 좋은 점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새로운 폼팩터답게 아쉬운 점도 좀 있었어요. 일단 제가 기본홈에서 앱 서랍 정리를 깔끔하게 다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위블로 이렇게 돌리면은 스위블홈에서는 이게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기본홈, 스위블홈, 그리고 세컨드 스크린 요 세 개의 앱 서랍들이 별도로 연동이 안 된다는 점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LG에서 마케팅 포인트를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웨이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밑에 댓글도 같이 달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장점으로 삼았는데요. 이게 정말 나쁘지 않은 기능인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은 써보고 웹서핑이 메인이거든요. 웹서핑을 이 큰 화면으로 하고 싶은데 이 스위블 모드로 전환이 됐을 때 웨일의 경우에는 보조 스크린에서만 웹서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위치가 안 바뀌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튜브 앱이랑 인터넷 앱을 따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G에서 윙 전용으로 나온 소프트웨어들에 제가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또 다른 좀 소소한 단점은 스윕을 했을 때 메인 액정이랑 보조 액정에 어플을 쉽게 원터치로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버튼이 없더라고요. LG V50 같은 경우에 듀얼 스크린에서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면을 바꾸려면 그냥 각각 액정에서 따로 다시 실행을 해줘야지 바꿀 수가 있고요. 근데 듀얼 스크린에 지원을 했으니까 추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는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제품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메인 화면에 게임을 실행을 시키고 이 보조 화면에다서 뭐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나 인터넷이나 다른 걸 하게 되면은 이 아래 창을 활성화를 했을 때 위에 있던 게임이 프리징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안드로이드 문제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LG 윙을 사용하려는 소비자들은 뭐 게임을 하면서 다른 걸 하거나 유튜브를 하면서 다른 걸 하거나 뭔가 멀티태스킹을 하려는 유저들이 대상일 텐데 이렇게 프리징이 걸려버린 앱들이 있으면은 아마 출시하고 나서 상당히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림을 많이 당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외로 별거 아닌데 되게 만족했던 게 바로 이 케이스예요. 처음에 이 제품이 딱 개봉하고 나서 이거 케이스는 어떻게 쓰지? 이렇게 액정이 돌아가는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 동봉되어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고급스럽기도 하고 이 안쪽에 흡착젤이 있어가지고 딱 붙이면은 안 떨어지게 딱 붙더라고요. 굉장히 견고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일체감 있게 케이스가 붙어가지고 케이스 진짜 잘 만들었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LG가 이번에 하드웨어랑 외관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잘한 소프트웨어 문제도 있었지만 굉장히 좀 깜짝 놀라고 만족했어요. 딴 건 모르겠는데 일단 이 스위블에서 느껴지는 이 손맛이 진짜 기가 막혀요. 그리고 스위블 모드가 저는 처음에 받았을 때만 해도 헤헤헤 이거 되게 분위기인데 이거 디지털 손톱끼리 재밌게 써야지 장난이나 하고 놀아야겠다 라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유용했어요. 예를 들어 뭐 게임하다가 와이프한테 카톡이 오면 바로 돌려서 보내고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와이프한테 카톡 오면 이렇게 돌려서 보고 넷플릭스 보다가 갑자기 와이프한테 카톡 오면 돌려서 보내고 원래 하던 작업에 집중을 깨지 않고 다른 걸 바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뭐 번잡하게 뭐 하나 더 달아가지고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접어놓으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휴대하기도 굉장히 편해갖고 실사용하면서 계속 이거 은근히 괜찮은데 이거 의외로 괜찮은데 이 생각이 자꾸 들게 하더라고요. 진짜 인여력 향상에 완전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짐벌 카메라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제 제가 스마트폰으로 주로 영상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은 이걸로 메인폰으로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해볼 생각이에요. 앞으로 이제 LG 윙 관련해서 숙제를 한 번 더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짐벌 카메라랑 이 스위블 모드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다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단 한 줄로 표현하자면 역시 LG의 하드웨어 그리고 역시 LG의 소프트웨어 머리가 아파오지만 추후에 이제 뭐 위즈락이라든지 화면 전환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리라 굳게 믿으며 좀 사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런 거 지원 안 해준다 그러면은 상당히 진짜 커뮤니티에 조리돌림 많이 당할 것 같아요. 이게 109만 얼마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가격을 주고 살 만큼 메리트가 있냐는 저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충분히 충족을 했다고 봐요.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약간 불안한 소프트웨어 쪽만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거 110만 원 정도 주고 살만한 폼팩터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는 이 시점이 아직 정식 출시가 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정식 출시 될 때쯤에는 좀 피드백을 받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파하겠습니다. 안녕. 냥.